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자수첩 시간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낙태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연방대법원이 여성 낙태권을 인정했던 로데 웨이드 판결을 50년 만에 뒤집은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판결 이후 정치권에서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 또 주민들은 연일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낙태를 옹호하는 주들은 낙태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고공행진 중이고 연방준비제도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내 대부분의 스몰 비즈니스들은 높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등의 악재가 이어지는 속에서도 계속해서 매출을 올리며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불확실성 시대에 잘 버틸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게 중요한데 스몰 비즈니스는 대기업보다 규모가 작은 것이 위기관리에 유리한 이점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번 주 기자수첩은 이러한 내용들을 갖고 취재 기자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난달 24일 연방대법원은 여성 낙태권을 인정했던 로데 웨이드 판결을 50년 만에 뒤집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정계에서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고 여성과 주민들은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낙태를 옹호하는 주들은 낙태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돌입했는데요. 로데 웨이드와 또 연방대법원의 결정, 이왕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전국이 말 그대로 들끓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당초 지난 5월 이러한 내용이 유출되면서 이 연방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가늠은 할 수 있었지만 이 실제로 판결이 이루어지고 나서의 파장은 큽니다. 이 연방대법관 9명은 지난달 24일 6대3의 결정으로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했던 지난 1973년의 로데 웨이드 판결을 50년 만에 뒤집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동료 보수파 대법관들의 너무 서두른 판결이라고 비난했지만 결국 다수 의견에 동참했습니다. 이 보수파의 대표격인 세무엘 얼리토 연방대법관은 낙태를 주장한 로의 선택은 출발부터 잘못된 것으로 이 과거 연방대법원의 지난 1973년과 1992년의 낙태 관련 판결은 번복돼야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다만 연방대법원은 여성 낙태의 합법성 여부는 각 주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연방대법원의 이 같은 결정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도 즉각 비판에 나섰죠. 맞습니다.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낙태를 합법화한 로데 웨이드 판례를 폐기한 것과 관련해서 국가와 법원의 슬픈 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연설을 통해 주법으로 낙태가 불법이었던 1800년대로 돌아간 것이라면서 대법원이 미국을 150년 전으로 되돌려놨다고 했습니다. 또 로데 웨이드 판결은 사라졌고 이 나라 여성의 건강과 생명은 위험에 처했다면서 법원은 너무나 많은 국민들에게 근본적인 합법적 권리를 앗아간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 나라에서 여성에 대한 기본권을 없애고 정의의 저울을 뒤집는 오늘 결정의 핵심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3명의 대법관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어 이번 결정이 우리 법의 균형을 뒤엎기 위한 수십 년에 걸친 의도적인 노력의 절정이라면서 이 극단적인 이데올로기의 실현이자 대법원의 비극적 과오라고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관점에서 이는 대법원이 저지른 비극적인 오류라면서 이 당연히 결정은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인과로 이어질 것이고 이 낙태를 금지한 주 차원의 법들이 자동적 효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싸움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 이 여성의 선택권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의회가 연방법으로 로데 웨이드 판결을 복구하는 길 외에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낙태권 폐기를 주도한 얼리토 대법관, 어떤 인물입니까? 네, 이 연방대법원에서 낙태권 폐기를 주도한 올해 72살 세뮤엘 얼리토는 연방대법관 9명 가운데서도 가장 보수색이 짙은 인물로 평가됩니다. 이 지난 2006년 1월 공화당 조지 W. 부시 대통령 지명으로 대법관에 올랐는데요. 이 지난달 폴리티코 보도로 로데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는 대법관 다수 의견 초안이 폭로가 됐었는데 이 초안을 쓴 작성자로 얼리토 대법관이 지목됐고 이 초안은 결국 연방 대법원이 이 로데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는 결말로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이 얼리토는 대법관 9명 가운데 4번째 연장자이자 공화당 지명자로는 3번째 연장자입니다. 이 대법관은 보수 성향 6명, 진보 성향은 3명으로 분류되는데요.
이 부시 대통령이 그를 지명하자 그의 강경한 보수 성향을 이유로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를 했었지만 이 상원 100명 가운데 58명의 찬성으로 대법관이 됐었죠. 이번 낙태권 폐기는 얼리토 대법관이 수십 년에 걸쳐서 쌓아온 체계적 전략의 정점을 찍은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 얼리토 대법관은 35살이던 지난 1985년 법무부에서 일할 당시 이 로데 웨이드 사건에 정면으로 맞서지 않도록 당시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에 권고했다고 합니다. 당시 낙태권을 제한하는 주법을 상대로 한 소송 2건에 대해 그는 더 점진적인 논거를 조언하면서 이 전략은 궁극적으로 로데 웨이드 판결을 파기하는 목표로 나아가도록 할 것이며 그러는 동안 판례의 영향력은 완화될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이 연방 대법원까지 사건이 올라가면 당시 대법관의 구도상 이 로데 웨이드 판례가 파기될 가능성이 적다고 얼리토 대법관이 판단했기 때문이죠. 이후 30여 년에 걸쳐서 얼리토 대법관은 자신의 구상을 완성해서 결국 로데 웨이드 판결을 자신의 손으로 끝낸 셈이 됐습니다. 자, 각종 논란과 파장 끝에 일단 결론은 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각주, 또 전국의 각주들의 기조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 앞선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이 낙태를 거의 전면 금지하려는 공화당 우세 지역들인 레드 스테이트들과 오히려 성문법 조항으로 낙태권을 확실히 보호하려는 민주당 우세 지역들인 블루 스테이트들로 반분되고 있다고 전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방 대법원 판결의 근원인 이 미시시피주는 임신 15주가 지나면 낙태가 거의 전면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 텍사스 등 모두 13개 주가 태아 이상을 비롯한 의학적 비상사태만 예외로 하고 사실상 여성 낙태를 전면 금지에 돌입할 채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반면 캘리포니아주가 여성 낙태권을 보호하는 주 법률을 즉각 통과시킨 것을 포함해서 이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뉴욕, 뉴저지 등 블루 스테이트들은 이 성문법 조항으로 낙태권을 더욱 확고하게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낙태가 불가피해지는 여성들은 낙태를 금지하는 주 지역에서 보호하는 주 지역으로 원정가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 전에 여성들의 낙태권을 요구하는 프로초이스와 낙태 금지를 주장하는 프로라이프 사이의 격렬한 논쟁과 맞대결을 격화시켜서 지지 계층 결집과 유권자 표심 잡기에 나설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각 주들도 양분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여성을 포함한 주민들 시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죠. 맞습니다. 이 지난달 24일 연방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 이 여성들을 포함한 주민들은 즉각 시위에 돌입했었습니다. 이 현재도 그렇습니다만 이 당시 굉장한 긴장감이 간돌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주말을 앞둔 24일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이 연방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 법원이 있는 LA 다운타운에서는 곳곳에서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을 했고요. 이는 여성을 포함한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LA시에서 시위가 벌어지기 직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당시 라디오 코리아 뉴스 속보로도 전해드렸었는데 이 주민들이 프리웨이로 진입해서 시위를 벌인다는 내용이었죠.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이 판결 이후 주민들이 LA 다운타운에 인접한 프리웨이로 진입해서 시위를 벌였고 그 규모도 점차 커졌습니다. 그래서 긴장감이 감돌았던 겁니다. 이 LA 다운타운 도로 곳곳은 차단됐었고 혹시나 하는 불안감에 일대 주민들은 불안에 떠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다행히 별다른 사태 없이 평화적인 상황에서 시위가 끝나기는 했지만 현재까지도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위에 참여한 주민들 어떤 주장을 펴고 있습니까? 네, 이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여성의 권리를 무시한 구시대적 발상에서 비롯된 산물이라는 맹비난이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낙태권을 인정은 하지만 그렇지 못한 주의 여성들은 자신의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연방 대법관들의 정치적인 신념에 대해서도 비난을 했습니다. 이 여성들의 권리는 생각지도 않고 이 정치적인 신념에 따라서 문장 몇 줄로 결정한 것은 터무니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들은 초록색 옷을 입고 함께 목소리를 높이면서 여성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과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다시 뒤집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낙태권을 옹호하는 주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곳인 캘리포니아주의 정치인들 상당히 분노를 나타냈죠. 그렇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주 정치인들은 여성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판결이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겁니다.
이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오레곤과 워싱턴 주지사와 함께한 공동 성명을 통해서 이 캘리포니아주와 오레곤주, 워싱턴주는 낙태 접근권 보장 의지와 함께 타주 여성들의 낙태 시술을 위한 은신처가 돼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더해 뉴섬 주지사는 최근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대비해 임신 중절 비용 절감을 포함해서 총 14개 법안을 마련했고 캘리포니아주에 유입될 타주 여성들을 위한 1억 2,500만 달러의 예산을 요청한 바 있고요. 이 같은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예상했던 에릭 가세티 LA시장을 포함해서 전국 11명 시장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낙태권 금지는 낙태율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을 불법 시술로 내모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데이브민 37지구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원은 대법원의 논리대로라면 성소수자들의 권리와 동성 간 결혼, 피임, 심지어 인종 간 결혼도 헌법에 위반돼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낙태권은 의료 서비스와 같은 기본 권리라면서 모든 여성들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주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힐다 솔리스와 제니스 안 LA 카운티 슈퍼바이저들도 이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분노를 표하면서 이 판결은 동성애나 피임 등에 대한 권리 또한 폐기하기 위한 첫 시작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캘리포니아주는 낙태권을 보장하기 위한 움직임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맞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낙태권은 사생활권을 기반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법정에서 취약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서 캘리포니아주 의원들이 헌법 수정안을 제출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 수정안에는 주가 낙태를 결정할 기본 권리와 피임을 선택할 권리 등 출산의 자유를 거부하거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오는 11월 주 헌법에서 이러한 낙태권 보장 여부에 관해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이 벌문주 또한 이 캘리포니아주와 같이 낙태권 보장 여부를 오는 11월 투표하게 되는데 벌문주의 경우에는 낙태라는 단어를 포함하지 않고 개인의 출산의 자유를 보호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대응해서 낙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인 것이죠. 이 캘리포니아주는 낙태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낙태 시술을 하거나 도와준 사람 등을 상대로 제기되는 다른 주의 소송에 대해서 이 보호를 하기 위한 법안에 서명하는 등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처럼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서 민주당 소속 주지사를 둔 주 정부들은 낙태 피난처를 자처하면서 각종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주는 낙태 클리닉을 비롯해서 기타 의료 서비스 지원을 위해 2억 달러,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여성들이 낙태를 위한 4천만 달러, 그들의 이동 경비를 보장하기 위한 2천만 달러가 새로운 예산에 포함해 있습니다. 자, 이 기자, 그런데 로데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것과 관련해서 연방 대법관의 관련 제도에 대한 성토도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미국 대통령은 헌법 제2조 2항 2절에 따라서 연방 상원의 조언과 동의에 따라 이 연방 대법관을 지명할 정권을 갖게 됩니다. 이 헌법 제3조 1항에 따라서 연방 대법관은 종신직이며 사망하거나 은퇴하거나 이 사임하거나 탄핵을 받지 않는 이상 자리를 유지합니다. 이 연방 대법원의 판사는 각 사건에서 한 표씩을 행사하는데 이 대법원장의 표도 다른 판사의 한 표와 같습니다. 이 대법원장이 다수의 의견과 뜻을 함께할 때는 대법원장이 의견 지필자를 결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수 의견 측에서 최선임자가 지필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방 대법관은 종신직입니다. 이 개인적인 사임 또는 사망, 이 은퇴가 아니고서야 지속적으로 직을 이어간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공석이 생겼을 경우 대통령의 권한으로 인해서 보수, 진보색을 띠는 대법관이 임명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를 뒤집은 것도 그렇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에 보수색을 띤 대법관이 3명이나 임명됐습니다. 이 그렇다는 것은 보수가 우세한 것이죠. 아무리 법이 공평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이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연방 대법원 제도가 재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연방 대법원의 낙태권 판결을 뒤집은 것이 동성혼과 또 피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보수 성향의 토머스 클래렌스 대법관은 지난달 24일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보충 입장에서 향후 우리는 그리스월드, 로런스, 오버게페를 포함한 앞선 판례들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각각 피임과 동성혼, 동성 성관계 등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 클래렌스 대법관은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됐고 현역 대법관 가운데 가장 오래 근무했습니다.
이 지난 1965년 내려진 이른바 그리스월드 대 코네티컷 판결은 부부의 피임권을 인정한 판결이고, 이 대법원은 지난 2003년 로렌스 대 텍사스 판결에서 합의한 동성 간 성관계를 금지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2015년 오버게펠 대 호지스 판결은 동성혼을 헌법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에서는 애초 폴리티코에서 판결을 뒤집은 초안을 공개한 직후부터 이들 판례를 포함한 전반적인 인권 후퇴 가능성을 일찌감치 우려해왔습니다. 다만 CNN 등 언론들은 다수 의견에서 이 판결은 낙태 이외에 나머지 판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한 만큼 기존 판례들의 재검토 가능성은 아직까지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연방 대법원의 로데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결정 이후에 전국은 또 한 번 양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낙태권은 정말 예민한 사안이죠. 이 여성의 권리,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의 권리 등 인간의 존엄성을 근거로 하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수와 진보의 양분된 의견이 개입된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절대적입니다. 이 절대적인 만큼 인간의 존엄성 앞에서는 법은 공명정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 낙태권이 인정되지 않아서 이 성폭행 등 원치 않는 임신으로 아이를 출산해야 하는 사례 등 이 연방 대법관들은 법과 정치색을 생각하기 전에 여성을 포함한 인간의 존엄성부터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낙태권을 폐기한 연방 대법원은 각 주정부가 포괄적인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할 수 없다, 이런 판결을 또 내렸습니다. 이 역시 낙태권과 마찬가지로 6대3의 판결로 보수적인 판결이 나왔는데요. 연방 대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찬반을 떠나서 미국 사회가 더욱더 극심하게 양분되는 것 같아 우려스럽습니다. 네, 이왕 기자 수고했습니다.